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까요? 조국 죽이기, 조국 제거 작전이 말이죠.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실시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3위를 기록하며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조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대법원이 조 대표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는데요. 대법원 3부는 엄상필, 노정희, 이훈구, 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국 대표 사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해졌는데요. 모양새는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걸 누가 믿어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공교롭게도 주심인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지난 2021년 8월 정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설령 표창장을 위조했다 손치더라도 너무나도 과도한 형량에 전 국민이 공분했었습니다. 과연 이게 4년을 받을 일이었을까요? 그것도 무려 3년이나 형을 살고서야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요. 가혹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논리대로였다면 논문을 대필하고 서울시 표창장을 받은 한동훈 씨의 딸 알렉사는 왜 멀쩡한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의 부인은 징역형을, 또 그의 딸은 모든 학력이 취소되며 고졸자로 전락해야 맞는 거죠. 앞서 조국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또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7년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는데요. 다만 항소심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조 대표를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 대표는 지난달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이번 총선에서 원내 3당으로 올라서며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만약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2심 형량이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앞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국법에 따라 감옥에 가겠다면서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수사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되는 특수집단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씨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상필 대법관은 누구일까요? 대체 누구길래 정경심 교수에게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고 이어 조국 대표의 대법원 재판까지 맡게 된 걸까요?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엄상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기수입니다. 또 윤 대통령과 서울대법대 동문으로 윤 대통령은 79학번, 엄 대법관은 87학번으로 윤 대통령이 까마득한 선배인데요. 학교 동문회,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 결과가 너무 뻔해 보이지 않나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조국 대표는 엄상필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건 누구라도 대법원에서 내려질 판결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 당시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엄상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듯 싶습니다. 엄상필 대법관은 이런 자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논란이 됐던 사면건 중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법조인들, 법조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포인트는 이분이 2023년 5월 18일 날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그 뒤로 한 3개월 동안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 했던 공적인 인터뷰 내용, SNS 글 내용을 제가 잠깐만 발췌해서 말씀해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명수 사법부가 정권 교체 이후 정치 보복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관이 민주당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가?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다. 정치 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판결 이후에 판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내용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정도면 사실 그냥 인신공격이고 색깔론이죠. 그런데 이런 공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사면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나 권력 분립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합니까? 그 바람직한지 여부를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다시피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어서 네. 그에 맞추어서 행사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그러면 이제 바람직하다. 법치주의나 권력 분립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한다는 뜻입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요.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이종석 헌재소장 청문회 때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헌재소장은 분명히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8월 14일까지 이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8월 15일 날 사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3일 뒤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선거 결과로는 참패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선거 결과의 일부에는 이런 식의 사면권 행사가 국민 통합이라는 국민들 법감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적 평가가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의원님처럼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 총선 당선자들은 11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게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있다며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석열 일가 앞에서는 멈춰서는지 묻고 있다고 일갈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건희 씨는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대표가 당선자 신분으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대검찰청이었는데요. 검사들도 시겁했을 겁니다. 그 조국이 이제는 국회의원이 돼 나타났으니 어떻게 감당이 될까 싶은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윤석열 정부를 향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영리함과 야수성까지 겸비한 정당, 민주당이 못하는 일을 처리해주는 효능감 100%의 해결사가 되어줄까요? 확실한 역할 분담으로 때로는 단독 드리블로 또는 환상의 팀워크로 윤석열 독재 검찰 정권을 산산이 조각내주길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4월 10일 총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합니다.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겁니다. 두려운 민심을 확인했을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계십니다.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서는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해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검찰은 이미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23억 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재판에 그런 사실을 담아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범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습니까? 왜 기소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김 여사가 만약 무혐의라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명품백 수수 관련 사건입니다. 온 국민이 공개된 영상을 통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100번 양보해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처벌하십시오.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십시오.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 명품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은 정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을 제외한 검사들께도 권고드립니다. 검사의 자존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 평검사 회의가 몇 번 열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지도부가 검찰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는 꼴을 보고만 있습니까? 소소한 저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국 혁신당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4년 4월 11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 감사합니다.